학원 가기 싫은 이유가 애들 마음속에 엄청난 게 있어요. 그 학원에 가면 내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쉬는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강요해. 이것도 흔하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랬구나에 대한 답변. 그래서 너가 어땠어에 대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 그랬구나. 그럼 학원 옮길까? 또 이렇게 바로 또 가요. 그게 아니라 대기자 TV.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원장님처럼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좀 상황을 놓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예를 같아요. 들면은 숙제를 시킨다 쳐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냥 뭐 마법의 대화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들 아시는 거 1번 그랬구나인데 그랬구나 뭐 공부하기 싫다 숙제하기 싫다 그래? 그렇구나 그렇겠다 뭐 이런 거지만 이거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착각하기 쉬운 핑계가 될 수 있어요. 말은요? 나는 공감했다라는. 부모한테는 착각이 되고요. 아이한테는 배신이 돼요. 아이들한테 초, 중, 고 다 똑같아요. 아이들의 얘기를 이제 상담실에서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겠어요? 부모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제일 많이 듣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내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제일 많은 말, 사실 제일 깊숙한 말은 우리 엄마는 겉과 속이 달라요. 아, 정말요? 네. 겉과 속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구나, 학원 가기 싫구나. 그래.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 알아요. 근데 사실 알 것 같아요. 공부하는 나이 전에 미취학 아이들도 눈치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또 간과하고 싶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애가 진짜 안 할까 봐. 안 갈까 봐.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겉과 속이 분리돼 있죠. 어차피 들통난다. 그러니까 내 겉과 속을 일치시키기 너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럼 내가 어떡하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를 스스로를 진솔하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 공감은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어야지 진짜 공감이 되는데 그거는 그랬구나라는 게 굉장히 묵직한 말이라서 그랬구나를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제가 직업적으로 상담을 할 때도 아 그렇군요. 아, 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많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조심스러워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은 알아요.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너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쪽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해요. 아, 빨리 행동으로 빨리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쪽인데 이쪽도 사실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 1단계인데 1단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1단계도 어렵다. 근데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쑥 들어가는 거 우선은 내가 최대한 수용하는 그 태도를 가지자.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막힌다면 이유가 있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은 그랬구나. 뭐 이런 말을 만약에 했다 쳐요. 안 해도 어쨌든 아이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 쳐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숙제하기 싫은 이유가 또는 이 학원 가기 싫은 이유가 너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이게 되게 흔하겠죠. 그러면은 뭐 그랬구나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숙제가 많다. 그래서 어땠어? 그래서 어때? 감정으로 들어가게 내가 질문을 해줘야 돼요. 숙제하는 그 이유가 뭐야? 끝.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 숙제 많다 하기 싫겠다. 이게 공감인 줄 알아요.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가 더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고. 우와. 근데 우리는 이 안으로 근데 100% 들어가자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고. 학원 가기 싫은 이유가 애들 마음속에 엄청난 게 있어요. 그 학원에 가면 내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쉬는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강요해. 근데 지금 이거는 그랬구나에 대한 답변. 그래서 너가 어땠어에 대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 그랬구나. 그럼 학원 옮길까? 또 이렇게 바로 또 가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땠어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냥 하나 더 들어갔을 뿐 감정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해결하려고 해요. 진짜 감정은 뭐냐면은 너가 애들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게 감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등수 내려보면 당연히 느껴지는 그런 파악 정도지 감정은 뭐냐면은 그래서 어땠어? 그러면 나 너무너무 내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그거는 너무 애들 볼 때 다른 애들은 대답하고 나는 대답 못할 때 너무 부끄러워. 딱 보면 감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거 하나도 없는데도 감정인 줄 알아요 이미. 또 요즘에 학원들이 클래스가 많잖아요. 이 학원에서 나는 이 반이고 어떤 애는 더 잘하는 요 반이고 요 애가 우리 반에서는 같은 반 애예요. 친한 애. 요즘에 그런 것도 애들끼리 공유하잖아요. 많죠. 레벨 민감해요. 민감하죠. 그러면 나 민감하니까 그 학원 안 보내.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땠어? 나는 이 반에서 못해. 근데 우리 반 애가 잘해. 또는 우리 반에는 더 옆반에 더 잘하는 애가 있어. 그랬구나. 옮길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땠어? 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위축돼. 또는 걔가 학교에서 다른 애한테 내 얘기 할까봐 내가 2반 다닌다고 그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못 가는 이유가 역시 나의 공부장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세대도 그랬고 지금은 뭐 더 할 수도 있지만 근본은 비슷해요. 우리 한국의 교육열, 한국의 대치동이 왜 30년 전 지금 똑같겠어요. 그런 게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던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나오죠. 때문에 네. 더 이상 접근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러면 원장님 여기서 이런 아이의 감정까지 보게 됐어. 그럼 그때는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도 되나요? 행동으로?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그 전에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방에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전혀 그런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 1, 2년 이상은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요. 왜냐하면 안 하는 이유는 이미 이전에 수년 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색해서도 있지만 내 경험치가 왜 그래? 그랬구나가 이미 엄마가 그랬구나는 하는데 안 그래. 이미 간파했어. 이미 아이가.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엄마가 마음이 사실은 안 좋고 더 엄마가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더 강압할 거야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아이는 사실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년이어도 엄마가 힘든 게 싫어요. 제가 사실은 진료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 그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진 않지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싫어. 눈물 흘리는 거 너무 싫어. 학원가를 계속 거기서 진료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 진료실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느껴요.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느껴요. 물론 공부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니까. 네. 부모님들은 너무 경직돼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아요. 감정이 다 달라요. 봄은 어떻게 달라요? 수능이 11월에 있다 쳐요. 네네. 그럼 겨울은 결정 났죠. 결정 났잖아요. 예. 겨울에는 완전 침체기예요. 침체기예요? 너무 추워요. 특히 대치동 재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너무 추워요. 네, 봄은 이제 조금씩 올라와요. 희망도 있고. 카페 같은 데 가봐도 대화가 막 되고 서로 이 로드맵이 이런 거 막 공유하고. 네네. 당연히 이제 대학 얘기는 스카이까지만 스카이 이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꼭 학부모님들 상담하다 보면 제가 뭐 우리 애가 스카이 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근데 이제 여름쯤 되면은 네네. 점점 이제 애들도 지치고 부모님도 지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되고 가을쯤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아, 불안감이 피크죠. 네, 수능 앞두고. 수능 앞두고 고3만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학년. 그래서 추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런 부모의 감정 때문에 오히려 아이의 정서를 굉장히 보기가 어렵다. 부모님의 감정이 아이한테 티가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랬구나를 해도 아이는 그 다음에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터져서 뭐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뭐 강박이든 공황장애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질환이 나타나서 나중에 진료를 볼 때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겠죠. 예.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니까 이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대화인 것 같은데 대화가 또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경우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그래서 대화라는 걸 제가 뭐 팁을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요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네. 흐름 좀 한번 다시 짚어주세요. 그랬구나지만 그랬구나가 쉬운 게 아니다. 진짜 그랬구나는 어떨 때 되냐면은 내가 진짜 궁금하다. 너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고 싶다가 될 때 그게 전달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고 갈 길이 바쁠 때 바쁘니까. 그랬구나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이게 다 된다 쳐서 그랬구나가 돼도 아이는 자기 감정 얘기 안 해요. 왜냐면 과거에 그랬어서. 근데 그랬구나가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아이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랬구나 했는데 그래서 어땠어? 물어봤는데 평소엔 대답도 안 하다가 그래서 부끄러웠어. 그래서 좀 불안했어. 무서웠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가 진짜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에요. 거기서 더 듣고 싶잖아요. 더 듣고 싶다. 근데 애들이 술술술 얘기하면 너무 땡큐인데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지금 이게 몰랐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때 내가 진짜 수용적인 태도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더 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3단계가 뭐냐면은 1단계 그랬구나, 2단계 그래서 어땠어,
이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요. 네. 3단계가 뭐냐면은 진짜 미래까지 마음껏 가보셔야 돼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불안해서 그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아이도 이미 그 생각하고 있고 나도 그 생각하고 있고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시나리오를 아예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를 쫙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숙제 아까 그 얘기로 가면 학원 얘기로 가면 요즘에는 학원이랑 숙제랑 맞물리잖아요. 맞아요. 숙제라는 거는 학원 레벨, 등급, 학원 여러 가지 이유 학원에 따라서 숙제라는 게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양도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져서 맞아요. 결국에 학원이랑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학교 숙제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예. 학원이랑 맞물리는 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어가 됐을 때 내가 무시할 것 같아. 이랬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까지 만약에 갔었을 때 아예 머릿속에 모두가 있냐면 결국에는 내가 딴 게 뭐냐면 소외될 것 같아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 학원 다니는 것 자체 또는 학원에서 2반이라는 것 자체 또는 숙제를 제대로 못하거나 성적이 안 나와서 이 점수라는 것 자체가 이 잘하는 애가 은연중에 나한테 하는 말 또는 자기 친한 다른 애한테 내 얘기를 하는 거 또는 이 학원 가는 거를 어떤 애가 가면서 본 거 또는 여러 가지가 전달이 돼서 쌓여서 내가 공부 못하는 애로 낙이 찍힐까 봐 걱정돼.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단계 갔을 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못 가는 이유가 걔가 너무 많아. 아니야. 걔가 왜 널 무시해? 아니야. 너 학원 다니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네, 다독여주려고. 네, 다독여주려고. 그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위로도 아니고. 그럼 그런 얘기 들어도 아이한테는 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다가 애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걸 더 들어주면 이미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서가는 것도 아니에요. 너 애들이 무시할 것 같아? 그래서 소외될 것 같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앞서가도 안 돼요. 오픈형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나는 친구가 없어질 것 같고 청소년의 그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관계 문제가 진짜 깊숙한 스트레스고 그러다가 더 깊숙한 스트레스는 이렇게 됐었을 때 내가 원하는 꿈을 못 이룰 것 같아. 그러다가 정말 인생 망할 것 같아.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파국이라는 게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가는 이유가 그러다가 파국 날까 봐. 근데 지금 이건 시나리오고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거고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실이라고 자꾸 여겨질까 봐 내 불안을 못 다스려서 못 가요. 오히려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갔었을 때 장점이 뭐냐. 물론 애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딱 얘기를 하고 났더니 내가 이런 생각을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걱정할까봐 불안해. 또는 엄마가 이래서 학원 옮길까봐 또 불안해.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그 다음을 보면서 계속 받아줬을 때의 이득은 뭐냐면은 아이가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그 생각이 이미 있지만 나도 인식은 못했지만 얘기하면서 이게 인식이 된과 동시에 다 들어줬었을 때 내가 그렇구나가 돼요. 스스로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불안이 있었구나. 그거 자체가 이미 불안이 내려가는 거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감정 조절을 잘하는 아이, 그래서 스트레스 됐을 때 스스로 잘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이렇게 가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스카이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게 행복한 거 맞으니까. 근데 도와주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감정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할 수 있을 때 조절을 할 수 있게 돼요. 처리는 내가 오픈을 하고 스스로 인식을 하는 경험이 됐었을 때 처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줄까가 아니라 더 많이 들어주는 방법을 고민하면 되겠네요. 근데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겠죠. 해보시면 아는데 내가 듣는다고 쳐도 그래 오늘은 물론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줘야겠다라고 쳤을 때 애들이 말한다 쳐요. 이것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애들이 얘기를 하다 말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들어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너의 마음을 100% 들어주고 그 상상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주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런다고 해서 더 큰일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라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수용적인 태도, 수인적인 태도라고 해요. 보통 더 전문적인 경우는 수인적인 태도를 내가 가졌을 때의 그 이득, 아주 천천히 아이가 굉장히 바뀌는 부분 나중에 나타난다. 그게 미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 하지만 늦었을 때가 늦은 게 아니다. 인생은 길기 때문에 당장 수능만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방에 끝나는 게 수능이 아니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부정적인 감정의 골이 공부 정서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많이 쌓였어. 그래서 맨날 집에서 막 난리가 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달라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안 달라지면 안 하겠죠. 청소년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고요. 네. 20대까지도 무궁무진해요. 30대, 40대도 50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청소년이라고 치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과거를 갖고 보면서 또 자책을 하면서 더 회피하고 더 덮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직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감정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상위 1%의 비밀은 공부 정서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저는 정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서가 중요합니다 하면은 안 봐요. 제가 부모여도 안 볼 것 같아. 네. 일단 공부 잘하게 해주고 싶은데 네네. 그게 내 만족이 아니라 아이가 성공하게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정서 얘기를 안 하고 공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 정서라는 개념이고 상위 1%는 사실은 억울하죠. 근데 또 말이 돼요. 절대로 상위 1% 서울대 간 아이들이 공부 정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위 1%를 해주고 싶으면 상위 1%의 정서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의미로? 네. 네. 상위 1%의 정서. 내가 부모로서 뭔가 해주고 싶으면 상위 1%의 정서를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게 됐었을 때 당연히 뭐 상위 1%의 학습도 될 수 있고요. 네네. 그동안 또 수많은 대치동 학원가의 상담실에서 마주한 친구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답답함을 느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공부 정서가 망가질 때 나타나는 징조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학교 안 가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사실은 학원 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학원 안 가는 거를 농땡이나 뭐 귀찮아하거나 뭐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요즘 교육 시스템이나 우리나라나 문제야. 나는 저 멀리 지방 또는 해외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근데 아시겠지만 그게 답이 아니죠. 결국에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강하게 거부할 때는 단순한 게 아니다. 근데 아이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거는 허봐 그냥 하기 싫어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못하는 거는 내가 인식을 못해서 아이가 이게 무슨 생각인지 무슨 감정인지 인식을 못해서 부모가 해줄 거는 판을 깔아주고 어떤 마음인지를 들어주는 거. 이게 안 됐을 때 부모도 마음을 닫고 아이도 마음을 닫았을 때 속으로 쌓이다가 나중에 터지는 게 증상으로는 이제 질환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울증,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강박장애도 되게 흔해요. 이거는 너무 꼭 설명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잘 몰라서. 공부와 관련해서 너무 흔해 청소년한테. 뭐냐면은 초등학생도 많고 공부할 때 우리 애가 진도가 안 나간다.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앞에 거를 자꾸 봐요. 그게 강박 증상 중에 너무 흔해요. 앞에 거를 왜 보냐면 우리 애가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앞에 거를 안 보면 찝찝. 당연히 앞장 보다가 뒷장 보면 뒷장에서 풀기 위해서는 앞장을 봐야 되잖아요. 예, 개념이 나오겠죠. 근데 대충 알고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앞장에 완벽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에 꽂혀서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완벽하게. 그래서 앞에만 너덜너덜. 그 빈틈이 있으면 혼나는 빈틈을 못 견디는 게 견디는 굉장히 흔한 게 강박 증상이에요. 머릿속에서 네. 상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무슨 상상이 되는 거냐면 찝찝하다.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왠지 불길한 일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불길한 느낌을 내가 줄이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길한 느낌을 들였을 때 전후가 이제 바뀌어서 주객이 전도돼서 조금만 모르면 다시 넘어가. 가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만 모르면 너무 불안해. 예. 그래서 진도가 나갔어.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진도도 안 나가고 너무 지엽적인 거에 몰입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능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엽적으로 보면 안 돼요. 숲을 봐야죠. 지엽적인 건 나중에 진짜 자기 분야가 있을 때 장점이 되겠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지엽적인 건 너무 방해가 되는데 그냥 지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증상으로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도 모르고요. 부모님도 모르고. 네, 정우영 원장님의 조언이 우리가 그간 놓쳤던 공부 정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기자 TV